안녕하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이지머니입니다. 이번엔 제가 어떻게 이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저만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까지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2024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바뀌는 전략은 없습니다. 매년 그냥 하던 대로 할 예정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단기 투자를 권하기 어렵고 단기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에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맞출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 투자 플랜을 가져갔느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업에 내가 투자하기만 하면 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고점에 들어가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What? 너무 쉽죠? 네, 저는 어렵게 돈 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위대한 기업 혹은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과 자산은 우상향하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하지만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좋은 기업을 찾으면 가격이 내렸을 땐 비중을 늘리면 되고 오르면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올라도 내려도 윈윈인 전략인 거죠.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단기적으로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하시더라고요. 뭐 테마주라고 하죠. 2024년에는 AI에 투자해야 해, 뭐 전기차에 투자해야 돼 등등. 하지만 저는 그런 이슈를 따라가기보다 실제로 위대한 기업들만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대놓고 제 눈에는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기업을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선택한 위대한 투자 자산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니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만 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기업들이라 사실 말하기도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TQQQ, 테슬라, 비트코인 이렇게 저는 위 자산들로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크주가 많은데 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 봤더니 과거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에 대해서 투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서버 비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개발자 인건비는 둘째치고 트래픽에 따라 서버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버 업체는 서버를 대여해 주고 그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서버는 아시다시피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계 1위 아마존의 AWS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 투자합니다. 이어서 애플과 구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서비스를 만들면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 애플과 구글은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생태계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애플, 구글에 투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은 디지털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고속도로를 밟아야만 서비스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는 이 고속도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간단한데요. 이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접하는 윈도우 OS와 엑셀, 뭐 PPT 대체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투자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도 간단합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늘면 늘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테크주들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은 우상향 지수라고 생각하여
나스닥 롱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 배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투기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철학 안에서는 이 나스닥은 우상향을 한다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과 투자 자산이죠. 이 두 가지 투자 자산에 대한 마인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해도 나는 후회 없다라는 마인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기업가이자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업 이익률과 매출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리는 인류의 미래에 동의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상장 폐지가 되어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그린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맞는 근거를 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한 11개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그 가치가 없다는 비트코인에 현물 ETF를 만든 셈이 되는 거니까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시스템 구조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정부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조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투자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러면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금은 범죄에 활용이 안 되나요? 금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통장, 부동산, 자동차 모두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우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순기능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의 많은 이슈들이 해결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수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머니터리 시스템에 의해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한순간에 국가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비트코인은 권력자들의 통화 정책 결정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가치가 0에 수렴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투자 철학을 지키다 보니 비트코인은 현재 제게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60-70% 이상으로 간 적도 있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0에 수렴하더라도 팔지 않을 거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신념과 가치를 단단히 하면 버티지 못하고 손실이 났었을 수 있겠죠. 적어도 투자하는 자산이 어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왜 투자를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도 물론이고 각자 생각하는 투자 전략과 철학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략과 철학이 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본인만의 위대한 투자 자산을 찾으셔서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안녕.